우리는 항상 끼리끼리 모이는 성향이 있죠. 이는 경험으로도 실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대학교 구성원 3만 명을 대상으로 1년간 진행한 실험에서 점차 그들은 비슷한 과목을 수강할 확률이 높아졌으며 이메일, 나이 등의 지표들이 비슷한 부류들끼리, 즉 끼리끼리 모이는 성향이 강해졌습니다.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는 현상은 좋은 걸까요? 우리 인생에 있어 끼리끼리 모인다는 것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서로 비슷한 특성을 가진 사람끼리 모이는 것에는 몇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1290년대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벌어진 일들을 통해 그 이점을 알아볼 수 있는데요. 그 당시 이탈리아의 본토에서는 유리 제조업자들이 고소득을 올리며 승승장구하고 있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리를 가공하기 위해서는 높은 고열이 필요했는데 이 고열이라는 것이 당시 베네치아의 목조 건물들에겐 커다란 위협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민들은 고민 끝에 유리 가공업자들을 무라노라는 섬으로 모두 몰아나게 됩니다. 섬으로 쫓겨난 유리 가공업자들은 외부와의 연결이 거의 차단되었기 때문에 어느샌가 몰락하겠거니 예상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죠. 서로의 정보 공유가 더욱 긴밀하게 오고 갔고 그들의 일상이 유리 가공과 모두 관련 지어지면서 유리 가공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고급 장식품으로 여기는 샹들리에도 그 당시 무라노에서 개발된 것입니다. 펜실베니아 대학 교수인 데이먼 센톨라 교수는 연구를 통해 그룹들의 경계가 모두 허물어지면 네트워크 안에서 유용한 정보나 아이디어, 기회들과 같은 정보들의 확산이 더욱 느려질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말해 어느 정도 끼리끼리 모여 그룹을 이루어야 정보의 확산이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더하여 네트워크 과학을 연구하는 브라이언 우치 말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기 유사성의 원리에 의해 끼리끼리 모이게 된다고 합니다. 편안함과 효율성을 이유로 자신과 비슷한 가치관과 경험, 직업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더욱 쉽게 신뢰하고 기존의 신념에 크게 벗어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죠. 이들 사이에서는 서로 간의 개념이나 용어들을 공통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쉽고 효율적인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편안함과 자율성에 기대어 끼리끼리만 모인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과만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때문에 사고의 폭을 넓히기 힘들고 새로운 자극이 없어 성장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죠. 이러한 끼리끼리 네트워크의 단점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사례가 바로 미국의 자동차 회사 GM의 2014년 리콜 사건입니다. 자동차 충돌 시 에어백이 터지지 않아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사건인데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점화 장치와 에어백 작동은 서로 연결되어 있었지만 담당 엔지니어들이 달랐는데 그들은 각자 자기가 맡은 부분에 이상이 없도록 하는 데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사고를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발전에도 한 집단에 너무 오랫동안 머무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다트머스 대학의 클라인바움 교수는 3만여 명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무려 72개월간 추적하였는데 업무 부서를 옮겨 다니며 여러 직책을 맡아본 자들은 당연하게도 더욱 다채로운 인맥을 형성했고 이와 같은 사람들인 소위 브로커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 더욱 높은 연봉을 받고 승진 확률 또한 높았다고 합니다.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직장 내에서 줄을 잘 서서 승진하려는 요량이 아니라면 굳이 한 집단 내에서 그리 오래 머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른 부류의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을까요? 그저 인맥을 위해 다양한 사람이 모이는 커뮤니티를 찾아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지만 이 방법도 그리 효과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각과 자격을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업의 경영진들을 대상으로 모임을 진행했는데 그들의 나눔 대화의 절반 이상은 그들과 같은 직업군의 사람들과의 이야기였습니다. 신경을 쓰더라도 꽤나 높은 비중으로 끼리끼리 모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주 방법이 없진 않습니다. 인맥 형성을 중심으로 하는 모임이 아닌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커뮤니티를 찾는 것이죠. 앞서 나왔던 네트워크 과학 연구자 우치의 말에 의하면 이러한 커뮤니티는 공유 활동을 중심으로 한다고 합니다. 공유 활동은 참여자들로부터 열정을 일으키고 상호 의존하게 만듦으로써 그들의 관계에 신뢰가 쌓이도록 하죠. 예를 들어 봉사활동, 쿠킹 클래스, 스포츠 모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뢰가 쌓인 관계 이후에는 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제적 인맥으로 발전을 했을 때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실제 이탈리아의 사회학자 파비오 폰티를 비롯한 3명의 연구자들의 연구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친교적 관계 이후의 경제적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그 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실제 비즈니스를 이뤄내는 비율이 2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맥관리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한 가지 연구를 얘기하고 끝내고 싶네요. 만약 당신의 친구가 비만이라면 앞으로 당신의 체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45% 높아지고 친구의 친구가 비만이라면 20% 높아지고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비만이라면 10% 높아진다고 하는데 이 연구가 비만과의 상관관계가 아니라 부, 직업, 가치관, 행복들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의 친구가 당신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끼리끼리 모이되 너무 오랫동안 머무르지 않고 다채로운 인간관계를 지향하는 자세야말로 내게 가장 도움이 되는 인맥관리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영상과 관련한 정보가 더 궁금하시다면 아래 첨부된 출처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